만약 한국에서 특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일본에서 먼저 승인된 특허를 발판으로 상업화를 추진하여 일본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한국 특허청을 압박하는 우회 전략 시나리오라면 시장에서는 분명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신성델타테크의 한국과 일본 대주주들이 동시에 각각 30만 주씩을 내놓은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주사격인 신성토탈이 교환사채를 발행했고 일본의 주요 주주인 고목델타화공은 직접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현금화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저의 주관적 분석들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한국 측 신성토탈입니다. 신성토탈은 18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흔히 이비라고 부르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신증권이 전액을 인수했다는 사실이고 교환 대상은 신성델타테크 주식 30만 주입니다. 교환가액은 주당 6만 1,000원으로 현재 주가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이자율은 0%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이 자금은 신사업 투자와 운영자금 그리고 차입금 상환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교환사채의 구조입니다. 신주를 새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유 주식과 맞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행으로 인한 희석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교환가액 6만 1,000원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지키느냐 깨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측 고목델타화공입니다. 고목델타화공은 최근 약 2달간 신성델타테크 주식 약 33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매도 내역은 공시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을 어디에 활용할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대주주가 동시에 현금을 확보한 이번 움직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해석하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 해석입니다. 한국의 신성토탈은 이비를 통해 일본의 고목델타화공은 직접 매도를 통해 각각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교환사채의 목적이 신사업 투자와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이라고 명시된 점, 그리고 일본에서 LK99 특허가 승인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글로벌 확장이나 신사업 드라이브를 준비하는 자금 확보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 대주주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 시각의 근거입니다. 둘째, 중립적 해석입니다. 단순히 재무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확보라는 관점입니다. 교환사채 발행은 흔히 그룹 내에서 운영자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일본 측 매도 역시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재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현금화가 특별히 신사업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안정적 자금 운용 차원일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셋째, 부정적 해석입니다.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각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대주주가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이비를 통해 현금을 확보했다면 이는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급등기 때마다 반복되었던 대주주 매도와 특히 일본 측 매도의 경우 자금 활용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신을 불러올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현금화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성장을 위한 발판일 수도, 단순한 방어일 수도, 혹은 차익 실현일 수도 있는 세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환사채의 교환 개시일입니다. 신성토탈이 발행한 교환사채는 오는 10월 12일 이후부터 실제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시장에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교환가액이 6만 1,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향후 주가의 지지선 역할을 할지 아니면 돌파해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둘째, 고목델타화공의 매도 대금 활용처입니다. 일본 측 대주주가 2달간 30만 주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특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일본에서 먼저 승인된 특허를 발판으로 상업화를 추진하여 일본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한국 특허청을 압박하는 우회 전략 시나리오라면 시장에서는 분명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차익 실현이라는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활용처 공개 여부가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셋째, 초전도체 특허와 신사업 발표의 타이밍입니다. 일본에서 7월 18일자로 LK99 관련 특허가 승인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한국 내 특허 진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시기에 신사업 발표나 상업화 움직임을 동시에 내놓는다면
초전도체 테마는 다시 한번 강력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표 시점이 어긋나거나 흐지부지 된다면 기대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교환사채의 교환 개시일, 일본 대주주의 자금 활용 소식, 그리고 초전도체 특허와 신사업 발표의 타이밍이 향후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 대주주의 각 30만 주 현금화 움직임을 통해 향후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것은 신성토탈의 교환사채 발행, 고목델타화공의 주식 매도로 인한 현금화고, 이를 통해 긍정, 중립, 부정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자금 활용 방향, 글로벌 확장 가능성, 그리고 차익 실현 여부로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현금화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판을 짜기 위한 큰 그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3분경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